회계사님, 주변에서 대토 보상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돈만 오래 묶이고 위험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대토보상은 위험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대토보상과 실제로 추진되는 대토보상은 조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토보상을 단순히 보상금을 토지로 받는다, 양도세를 좀 더 감면받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느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대토 보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공익사업으로 내 토지가 수용되면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새로 조성되는 사업지구 안의 토지로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업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보상금 대신 토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대토보상입니다. 그냥 현금으로 받는 게 간단한데 왜 굳이 대토 보상을 선택하나요? 좋은 토지를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즉 유리한 조건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시의 상업용지 등은 보통 일반 경쟁 입찰로 공급됩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입지는 낙찰률이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토보상자에게는 이 평균 낙찰률이 아무리 높아도 감정평가 금액의 최대 120%까지만 적용하는 상한선이 걸려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일반 입찰 참여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좋은 토지를 확보해서 향후 개발 이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토보상의 핵심 매력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회라면 왜 주변에서는 대토 보상이 위험하다고 느낄까요? 여기서 오해와 진실이 갈립니다. 대토보상이 위험한 게 아니라 토지를 받은 다음 개발 단계가 어렵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토지는 가지고만 있다고 저절로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은 아닙니다. 상가나 업무시설처럼 토지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하죠. 그러려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건설사를 선정하고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물이 완성된 뒤에는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각을 해야 비로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건 사실 토지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개발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는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한 사람이 받는 대토보상금은 상업용지 한 필지 가격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지 한 필지가 100억 원인데 내 보상금이 10억이라면 나 혼자 그 땅을 공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 명의 지주가 함께 한 필지를 공급받아 공동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십 명이 함께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건물을 지을지, 대출은 얼마나 받을지, 언제 투자금을 회수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토지 소유자 모두가 각자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대토보상은 좋은 토지를 고르는 문제인 동시에 여러 사람과 장기간 개발 사업을 함께 해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토보상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공동개발의 어려움과 대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구조가 바로 대토 리츠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가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개발하려면 리츠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토 보상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대토보상이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토지를 받은 이후 개발 과정이 길고 여러 지지와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급받는 토지는 감정가의 120%를 넘지 않는 가격으로, 즉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토보상의 정확한 구조를 이해하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이상 탐스리딩 김태하 회계사였습니다. 네, 미남이상 대토보상 언제 오니?